어, 내가 한글로 물으면 한글로 대답해요. 근데 이전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3.5가. 한글로 대답하면 무조건 영어로 대답을 했었어요. 한글로 물어봐도. 내가 대답하는 거 이후에, 앞으로 이후 대답은 모두 한글로 해줘. 그러면 그때부터 한글로 대답해요. 너 저번에,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한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언어 설정 같은 건 자기가 계속 기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향상이 돼서, 한글로 물어보면 처음에 대정을 만들고 접속해서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대답을 해요. 잘 안 들립니까? 알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예. 지금 괜찮습니까? 마이크. 예. 그리고 챗 GPT는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요. 얘는 챗봇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거부도 해요.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걸어놓은 것들이.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대답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네. 거짓말도 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2021년 9월에 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언제까지 데이터로 학습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21년 9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마크가 이제 검은색, 녹색을 둘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녹색이잖아요. 이제 플러스로 이제 구독을 신청하시면 검은색도 쓸 수 있어요. 이건 4버전이에요. 3.5는 녹색 버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2003 버전 포토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설명을 막 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위에 답의 출처를 좀 알려줘 그랬더니 추측성으로 대답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난 그거 추측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긴 내용이 있는데 대답은 그거예요. 추측한 거야예요. 얘는 2023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추측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 얼마만큼 기억해? 라고 했더니 이전 내용을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화창 안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너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언어 설정 관련된 부분 물어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 선호도나 일부 설정은 창이 바뀌더라도 기억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는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이를 타고 용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용왕이 지원한 오리배로 명량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긴 해전에 다시 설명을 해줘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막 해요. 앞에 내용은 맞아요, 이렇게.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전을 하고 남은 선박들이 손상돼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거북선을 이용해서 일본군 지원선을 공격하고 손실을 입었는데 용왕이 보내준 오리배로 일본군을 제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적대적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시킬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거짓 질문을 던지니까 도 그거에 따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GPT-4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똑같은 질문을 4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시수신 장군 실제 업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설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4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네. 적대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꿔놨다라고 하는 개선점을 얘기를 하는데 4하고 3.5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내가 끝까지 물어봤어요. 용왕하고 오리배는 라고 했더니 얘는 일단 미안하단 말을 막 해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조금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해요. 되게 착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만 4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해한 바로,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줄게, 너한테. 하지만, 그래도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4하고 3.5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도. 입력된 데이터도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선도 많이 됐고, 그래요. 챗 GPT로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 업무 활용 분야, 창작 활동.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창작 활동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 프롬프트 잘 쓰는 법. 일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쓰세요, 그냥.
네, 너무 막 고민을 프롬프트 앞에 놓고 뭔가 좀 물어보세요. 그럼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뭘 완벽하게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채팅하듯이, 친구하고 채팅하듯이 처음에는 설설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점 뭐가 쌓이냐면 스킬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요. 네, 여러분이 프롬프트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시면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네, 처음에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완벽한 질문이나 요청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대충 생각나 적고, 그리고 이제 편집창하고, 밑에 있는 버튼 있죠? 예, 다시 물어보는 거, 버튼. 그런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상황이나 질문의 의도를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동화책을 쓰려고 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 의도를 알아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야, 이거 해줘가 아니라, 나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데, 무슨 어떤 용도로 노트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 정확히 지정을 해야 돼요. 제안서 형식으로 알려줘. 그냥 간단하게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장문 코드 작성을 요청했을 때 얘가 가이드만 줘요. 나는 원래 책봇이기 때문에 코드 작성 같은 거 못해.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살살살 이렇게 우회해서 얘기를 해요. 해줄 수 있어? 해줄래?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잘난 척을 또 해요, 얘가. 예. 자기는 뭐 하지만, 원래는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닌데, 예제를 들어줄게. 근데 그 예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또 써줘요. 예. 만약에 직설적으로 뭐 해줘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면, 돌려서 좀 말을 해보세요. 그럼 얘도 해줘요. 예. 그리고 챗GPT가 답변 중 답변을 멈추면 밑에다 계속 또는 계속해줘라고 하면 이어서 말을 해줘요. 근데 다른 내용을 쓰게 되면 그냥 다른 내용을 확 바뀌어버려요. 같은 창 안에서도. 근데 얘가 멈춰요. 왜 멈추냐면은 얘가 대답하는 거에 대한 글자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창에다가 너 글자 제한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줘요. 얼마 얼마 정도 있다고. 한글하고 영문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는 제한이 있어요.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쓰려다가 멈춰요. 멈추면은 계속해줘, 이어서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계속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쭉 이어서 대답을 해줘요. 내용이 요구했던 방향과 다르면은 리제너레이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내가 질문했던 그 내용서부터 답변을 확 바꿔줘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흐름이에요. 대화의 흐름인데 그 창 안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대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가 말했던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창 안에서. 그래서 초반에 내가 질문했던 거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질문 던져도 프롬프트 위쪽으로 올리시면 편집창이 보여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오른쪽 상단에 편집창이 보이거든요. 그 편집창을 누르면 다시 내가 썼던 말을 수정하거나 덧붙일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말을 추가해가지고 밑에 녹색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대답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르는 순간 그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시 다 정리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편집 버튼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화 목록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이건 이제 됐어 라고 하면은 새로운 뉴챗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창을 바꾸셔서 대화를 계속 하셔도 돼요. 뉴빈 같은 경우는 챗GPT 3.5가 장착이 됐어요. 지금 장착이 됐는데 걔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고 창을 바꿔버려요. 지금 창이 바뀌는 건 아닌데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라고 강제로 끊어버려요. 자기가 말하다가 이제 주제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분부터 시작했나요? 8시 20분? 우리 9시 20분에 끝나면 되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이게 좀 확인을 할게요. 제가 이게 핸드를 키워놨더니 안에 지금 저기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 목소리 괜찮고 속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면은 1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창에다가 1번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괜찮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안 좋으시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할 건데, 창작 부분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분야를 나누냐면, 개론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 생활, 활용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업무 활용, 그리고 창작 부분인데, 지금 이게 창작 부분이에요. 거기서 앞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하셨고요. 저기 그 가상인간 만드는 걸 하셨고, 제가 이제 요 동화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종이책 만드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순서인데 제가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차피 이제 뭘 검색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챗 GPT한테 과정을 물어보면 좀 다르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맥락은 다 똑같은데 큰 뼈대는 똑같은데 세부 사항을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교환을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우리 교육 내용하고 다른데? 그건 아니고 비슷비슷해요 다.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가. 근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프롬프트를 열어보세요. 챗 GPT 프롬프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프롬프트가 아니라 챗 GPT를 여세요. 3.5를 여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림 동화책을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림 동화책 제작을 위한 지금 작업 순서를 요청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하고 저 이제 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맥락은 제가 몇 번 3.5한테도 물어보고 4한테도 물어봤더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어디까지 필요한 거냐면 저기 지금 화면상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레이아웃 디자인까지 필요해요. 그게 챗 GPT하고 우리가 할 몫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출판사가 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는 이 정도까지 필요한 거고 이 안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감안하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왔나요? 다 나왔나요? 얘가 답변이 끝났어요? 보통 많이 하는 경우는 저처럼 11번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번, 7번 정도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끝나셨나요? 답변이? 아니면 계속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그럼 제 걸로 한번 첫 거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GPT를 저도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저도 이렇게 한번 해서 3.5로 하겠습니다. 4가 엄청 느려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거하고 유료하고 무료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빠르죠? 3.5 유료가. 그렇죠? 돈 주고 쓰면 이런 장점이 있긴 하죠. 빠릅니다. 최진원 선생님 모니터 좀 해주세요. 저기 카톡. 네. 이거 저는 거의 다 됐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20달러 냈습니다. 네. 저 6번까지밖에 안 했네 이번에는. 근데 뭐 비슷해요 내용들은. 네, 저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자, 요렇게 비슷하게 아마 작성이 됐을 거예요. 이제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안에 내용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교환을 보고 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거 보셨으니까. 네, 이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순서야. 얘가 만들어준, 아까 이제 저는 11번까지 된 그걸로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를 추천해줘. 얘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이디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게 우리가 그래 그러면 아이디어 추천해줘. 라고 물어볼 거고 아이디어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스토리 구조나 흐름을 작성해줘.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줘라고 할 거고, 스토리 구조, 이거 중복돼 있는데 스크립트를 작성해줘라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챗GPT가 할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뭐 구성을 했냐면 일단은 어떤 동화를 만들 건지 아이디어 줘. 그리고 캐릭터 만들어줘.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갈 대화 내용이나 그 안에 그 배경 설명 같은 거 만들어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드림 AI라고 하는 텍스트 이미지 AI를 쓸 건데 그 AI한테 제공할 키워드도 만들어줘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얘가 할 일은 끝이에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챗GPT가 할 역할이고 요거는 이제 아직 출판사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도구를 쓸 거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디어 구상, 스토리 개발, 캐릭터 디자인, 스크립트 작성은 챗GPT를 쓸 거고요. 또한 일러스트로 제작을 할 때 키워드도 얘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 디자인도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 책을,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얘가 해줄 거예요. 편집 교정은 글자 같은 거 나중에 봐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중간에 이제 일러스트로 제작을 할 때는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요 AI는 드림 AI라고 하는 AI를 쓸 거예요. 이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아까 한번 써보셨잖아요, 우리. 그게 텍스트 투 이미지고, 크로바 더빙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크로바 더빙. 그거는 텍스트 투 보이스. 그 BID 같은 건 뭐예요? 비디오로 만들었잖아요. 텍스트 투 비디오 AI. 뒤에다가 그것만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생성 AI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 하는 거. 뭐든 다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아까 역할이 좀 다르지만.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출판사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뒤에 쪽에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단계별로 구분한 겁니다. 1단계는 챗GPT를 사용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들을 할 거고요. 2단계 드림 AI 이용해서 드로잉을 할 거고요. 3단계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우리 이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하고 그림들을 붙여 놓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던가 아까 우리 그 유튜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또 영상 제작 도구가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그런 거 이용해갖고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책을 내겠다라고 할 때는 출판사 우리 자가 출판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POD 주문형 출판 같은 거 하는 또 출판사들이 있어요. 요즘 책들 참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키워드가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나? 네. 자, 그래. 위에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6세 미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을 좀 적어야 돼요. 적을 때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주제의 책이 좋을까? 아이디어 한번 줘봐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써보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되도록 구체적으로 줄수록 정보를 많이 줄수록 얘는 자세하게 써줘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고 나는 지금 너한테 뭘 원하고 있어 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쓰셨나요? 네. 저는 했더니 이런 걸 줬어요. 저걸 제가 저번에 했을 때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다 모험.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의 모험, 마법 숲 이야기, 용감한 공주 왕자님, 친구와 함께 하는 우주여행, 작은 영웅들의 성장 이야기 뭐 이런 걸 줬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써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한 5개나 4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요. 얘가. 아직 안 끝나셨죠? 제가 작성하고 있죠. 작성할 때까지 놔두시고 다음에 제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아이디어인 동물 친구들이 모험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크립트들은 얘가 써준 거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얘가 순서대로 몇 가지 만들어줬잖아요. 우린 용어를 잘 모르니까 얘가 써준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다 붙였어요, 저는. 얘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스토리 구조 흐름이 두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아이디어인 동물 친구들의 모험이 마음에 들어. 스토리 구조와 흐름을 만들어 줘. 이렇게 했어요. 끝나신 분 계세요? 첫 번째 거 아이디어? 자, 끝나신 분들은 지금 요거 두 번째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 아이디어. 여러분 첫 번째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제안할 때 주의점. 자, 저는 지금 스토리 구조와 흐름을 작성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얘가 얘기를 해준 제안해준 아이디 중에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스토리 구조 흐름 작성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또 쓰셔도 돼요. 몇 번 해보니까 경험이 생겨서 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대답하더라 이런 이제 스킬이 생기신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내용들 뭐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원하는 내용들을 안에다가 꼭 문맥상 맞지 않아도 돼요. 얘가 다 이해해요. 그 뒤에다가 추가로 나는 뭐뭐를 하고 싶어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네, 자세하게 적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시대적 배경을 2100년으로 해줘. 동화인데 미래적인 어떤 그런 동화를 쓰고 싶어요. 네, 그냥 단순히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미래지향적인 동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 배경을 2100년도로 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선녀와 나무꾼을 써달라고 했더니 얘가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하더라고.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항상 창작을 해야 돼 라고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화책 이름을 적으면 얘가 모방을 해요. 그래서 뒤에다 꼭 창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받은 게 뭐예요? 2100년을 넣었더니 얘가 선녀가 USB를 잊어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스토리를 선녀가 USB를 잊어먹었대. 근데 요즘 트렌드를 되게 잘하는 게 그 안에는 ESG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대요. 나무꾼이 ESG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매력을 느끼고 둘이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예.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글이 참 재밌게 잘 만들어줘요. 얘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창작도 잘해요. 네. 자, 다음 거. 두 번째 프롬프트 끝나셨나요? 아직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끝나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세 번째 게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캐릭터의 모습, 성격, 역할 이거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아 이거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더 잘 나와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보고 나서 얘가 준 것보다 조금 더 키워드를 많이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격, 모습, 역할 그런 것들 정의해줘.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캐릭터를 디자인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 범수, 곰은 범수래요 이름이. 토끼는 토토고 여우는 룸이고 새는 피피, 다람쥐는 초롱이래요. 이름까지 만들어줬고 어떤 분은 이름 안 주는 경우도 있어. 그냥 동물들만 쫙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이 필요하면 동물 이름도 넣어줘라고 다시 한번 써주면 얘가 이름까지 만들어줘요.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편집 버튼 누르셔갖고 밑에다가 이름 추가해줘라고 하면 이름까지 만들어줘요. 그리고 챗GPT가 제안한 동화책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잖아요. 디자인 요청을 했고 원하는 동물 만약에 사람으로 써줬어 얘가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 막 나열하면서 사람으로 했는데 나 출판할 건 아니지만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우리 애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내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동물 중에서 곰을 좋아해. 그럼 곰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내 마음인데 그쵸? 내가 이 곰이 아니라 비행기나 이런 장난감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동화를 만들고 싶고 우리 많잖아요. 뭐 뭐죠? 버스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내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주인공으로 해주고 싶어. 나는 응?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주면 돼요. 캐릭터 만들고 스토리 만들 때 야, 나는 주로 비행기, 자동차 이런 애들이 나오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 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물이 나오는데 저 동물 중에서도 육지동물, 뭐 바다동물 이렇게 정해주면 얘가 그걸 써주겠죠.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셨나요? 혹시? 여기 아직 안 끝났나요? 아,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야기? 그럼 요 전이신가요? 이렇게? 요 전?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스토리까지 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이디어에서 멈추셨나요? 아이디어 하고 계시나요? 아이디어? 아, 그럼 조금 제가 기다릴까요?
예,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예, 느리네요. 예, 천천히 좀 할게요. 예. 글자, 예? 글자. 아니 얘가 지금 3.5가 좀 느려서 그래. 이게 느려서 미국의 이게 돈 주고 쓰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차이가 좀 나긴 해. 유료하고 차이가 나고 3.5하고 4버전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속도는 3.5가 너무너무 빠르고요. 4는 지금 여러분 쓰는 거 비슷해요. 또 저녁 이 시간이 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 다 쓰거든요. 제일 느리는 시간이고 새벽에 아침에 좀 빨라요. 4도 3.5도 빠르고 4도 빠른데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느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앞에 강의에서 저 그 뭐죠? 미드전이 서버 안 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네, 처음 봤어요. 오늘 이상해요 좀. 네. 그리고 4도 아까 에러가 났었어요. 4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4를 안 쓰고 3.5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4는 지금 말썽이 좀 많아요. 사실. 예, 중간중간 막 에러 나고 어쩔 때 안 되고 그리고 저 대화 목록 다 날라가고 나중에 다시 복구되고 뭐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어요. 아직 뭐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뭐 이해를 해야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진행을 좀 할까요, 이제? 네, 시간 관계상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었어요. 예, 예. 지금 녹화 끝나고서 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캐릭터의 모습, 성격 이거 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우리 드림 AI, 아까 텍스트2 이미지 AI, 근데 그 친구한테 제공해줄 키워드를 만들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캐릭터와 배경 등을 그려 넣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그림체, 컬러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조언을 줘라. 나는 일러스트로로 얘를 쓸 거야. AI를 쓸 건데 먼저 디자인해준 각 캐릭터의 모습 그리스도로 핵심 키워드를 콤마로 구분된 영문으로 작성을 해줘. 복잡해요. 저도 이걸 처음에 알았겠어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우리 AI들은 아까 우리 희선님이 하신 것처럼 콤마로 된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요. 잘 적용이 되고. 근데 콤마로 된 걸 제공을 했는데 그림이 안 나온다? 문장으로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완성된 문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먹히는 거는 콤마로 된 영어예요. 한글은 인식 못해요. 우리나라 국산 것도 어차피 영어를 기반으로 한 챗GPT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 영어로 넣으셔야 돼요. 한글은 인식이 안 돼요. 자, 했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페이지를. 자,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그냥 한꺼번에 쭉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장면을 페이지로 구분해 줘라고 다시 하시면 돼요. 네. 또 이렇게 안 나오고 한 장 그냥 쭉 만들어줘요. 무슨 소설 그냥 보여주세요. 페이지 구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장면 만들 그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로 구분해 줘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페이지로 또 구분을 해줘요. 얘가. 그리고 다시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도 보면 숲속 친구들이 가족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는 걸 또 가끔 넣어요. 장면을 묘사해달라고 하면. 근데 패밀리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라고 이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 그림 그리는 AI한테 주게 되면 얘는 이걸 동물로 인식을 할까요? 사물이나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캐릭터 하나 둘 이렇게 또 하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똑같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제한을 해야 돼, 각 장면에. 그래야지 우리가 그림 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하나나 둘로 제한을 시켜주셔도 돼요. 그런 것들. 또 아까 우리 이름 만들었잖아요. 뭐 토끼는 토토. 얘가 키워드를 줄 때 토토가 이렇게 줘요 또. 그런 것들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여러분이 그 토토라고 하는 거를 토끼, 레빗 바꾸시거나 또는 얘한테 그런 이름 쓰지 말라고 또 키워드 저기 주셔야 돼요. 친구, 그렇죠? 이런 것도 쓰지 말라고. 네. 나온 것들은 여러분 바꿔주셔야 돼. 만약에 패밀리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야. 5명이면 그 5개의 우리 동물 친구들이 5명인데
그걸 패밀리로 표현을 했어. 한 단어로. 그러면 각각 이름을 다 써주셔야 돼요. 패밀리를 지우고. 그래야지 그림이 나와요.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해줄 일이 많아요. 예. 요게 제일 좀, 우리가 쓸 그림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캐릭터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이것들은 앞에 등장인물들 만약에 우리가 앞에다가 첫 장에다가 나열을 할 경우에 그런 애들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림책에 들어가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기 때문에 여기를 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게 이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내용, 요거 이제 나중에 교환 드리면 요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적어놨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디자인 관련된 건데, 요거는 지금 할 게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하시죠. 자, 지금 어디까지 키워드 작까지 나왔나요, 혹시? 키워드까지 못 가셨나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 이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분?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무도? 그럼 좀 기다릴게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잠깐 기다릴게요. 저기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여기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나오셨나? 된 분 있으실까? 계신 분들은 2번, 3번이라고 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얼마나 키워드 잘 안 보이면 키워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어느 페이지가 필요하시죠?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프롬프트를 전부 다 복사해서 카톡에 넣어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그냥 쓰셔도 되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9시 20분에 끝나면 조금 더 해도 되나? 그래서 괜찮으세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결과 조금 보고 가면 좋은데. 보고 가면 그렇죠. 조금 더 할게요.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만 쓴다면. 교통수단만 괜찮으시가? 네. 채팅창도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오버될 수 있어요. 세대에 계신 분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시네요. 이 동화책 만들기를 해보시면 프롬프트를 진짜 잘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다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부천에 있는 그 여성개발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이거하고 가상인간 만들기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육받으신 분 중에 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팀원들이 비즈니스 저기 팀에 있대요. 세일즈 팀에 있는데 하시는 일들이 홍보도 하고 문서도 많이 만들고 수강생들도 저기 그 뭐죠?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거 많이 하시나 봐요. 상담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3시간짜리 프롬프트 수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프롬프트만 3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수업 중에 그런 것도 문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프롬프트 사용하는 것들이. 자, 요거 지금 요 키워드가 나오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거 범수, 토토, 뭐 스몰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다 바꿨어요. 나중에는. 어, 범수가 공이잖아요. 이거 배어로 바꾸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입력을 할 때는. 아직 다 안 되셨구나. 답이 없으시네. 그쵸?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저께 실수로 수업하다 잘난 척 하다가 그 대화 목록을 다 날려버렸어요.
새로 작성을 해서 약간 내용은 좀 다른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거 클리어 컨버세이션 이거 누르시면은 대화목록 다 날라갑니다. 이거 그냥 시범 보여준다고 잘못 눌러서 이게 탁 했는데 눌러버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다 날라도 없어요. 엄청 많았는데 몇 장 넘어갔는데, 요거 누르면 목록 다 날라가니까 뭐 지금 몇 장 안 되시는 분들은 눌러보세요. 근데 많이 하셨던 것들은 아까워요. 사실 되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데모도 좀 보여드리고 했던 것도 보여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다 날라.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저는 만들어 온 키워드로 한번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걸로 월드십 이걸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화면을 작게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아직 안 나왔나요? 왼쪽에다가 천천히 기다릴게. 여러분이 조금 더 해도 된다고 동의하셨으니까 저도 마음 좀 편하게 결과를 좀 보고 갈게요. 네, 이게 들으신 분들이 재밌나 봐요. 일단은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하고 이게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때 그림도 그려보시고, 여러분 이력도 있죠, 이력서. 경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어디 지원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소개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력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경력 중심, 성실성, 뭐 근면성, 뭐 교육받는 곳은 또 그래요. 네가 이 교육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이 아래에 있는 이 경력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자기소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보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당장 성의시겠구나. 막 이러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키워드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일단 하고 다른 부분 거의 지나가더라도 한 이거는 그거할 수 있죠. 늘려도 이동 교수님이 만들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영문 키워드까지 나와야 돼요? 영문으로? 영문 키워드가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영문을 안 써주면 그 한글로만 작성을 하면 콤마로 구분된 영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냥 영문 만들면 새로 써니까 네가 제안해준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제안해준 스크립트를 영문 콤마로 구분된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한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글 옆에 쓰고 또 친절하게 영문으로 다 쓰죠. 또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뭐 같은 거 이제 어떤 내용을 요약한 거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요약을 또 못해요. 요약을 엄청 잘해요. 시간이 걸리잖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면 확인해요. 복명복창하듯이 얘가. 예,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약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기억해줘라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제 같은 거. 제가 그 수업하면서 수능 영어 문제를 그 푸는 과정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 지문이 많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그런 지문을 복사해서 넣고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억해줘. 위의 내용을 기억해줘.
라고 해요. 그럼 얘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럴 때는 요약하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알았다, 아니다만 대답해줘.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요약 안 하고. 네. 네, 그것도 이제 쓰시면서 느는 스킬이에요. 항상 요약을 해요. 뭐든지 긴 내용을 입력하면 요약을 해요, 얘가. 그리고 나서 그 요청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필요 없을 때는 요약하지 말고 대답만 하라고 하면 돼요. 챗 GPT 지금 마지막 키워드 입력하신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창을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 드림 AI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 창 다른 걸 한번 열어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키워드는 다 입력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거. 자, 그러면 창 하나를 열으세요. 다른 거 조그맣게. 네. 한 화면에 2개 띄우면 되고 조그맣게 열어놓으세요. 자, 구글에다가 드림 AI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지금 텍스트 우리 입력해가지고 저기 뭐죠? 그 챗GPT한테 키워드는 계속 지금 쓰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걸 좀 해보는 거예요. 작성하게끔 하고 자, 구글 여시고 드림 AI 자, 요렇게 네. 검색창에 드림 AI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엔터. 혜진 선생님, 저기 물어봐 주실래요? 저 카톡도 하고 계신지? 네, 요거 지금, 그래? 네. 자, 요거 하셨으면, 엔터 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 네. 여기에 사인인 버튼이 있어요. 노란 테두리 있죠? 노란 테두리, 사인인. 눌러보세요. 우리 회원 가입 엄청 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여기 구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수업할 때는 사실 구글을 되게 많이 써요. 구글 메일 계정 하나면은 다 되기 때문에 구글을 많이 쓰시는데, 네. 여기에, 자, 계정을 만드세요. 만드신 분들은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었다 내려주세요. 채팅창에는 3번 적어주세요. 3번, 4번인가요? 3번인가요? 다음 순서가. 다 하신 분들은 4번 입력해 주세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 요 화면까지 나와야 돼요. 요 화면 나오셨나요? 요 화면? 예. 요 화면까지 나오시면 돼요. 요 화면. 자, 여기 강의장 계신 분들 손 한번 다 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두 분, 여기 나오셨어요? 요 화면? 안 나오셨나요, 아직? 네. 혹은 어떠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나요? 잘하시는 여기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키워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되신 분들은 키워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되셨나요, 선생님? 되셨어요?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뭐가 안 되죠? 아, 에러가 뜨고. 그 키워드를 그럼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를 지금 에러가 지금 계속 난다고 하시니까 잠시만요. 키워드를 제가 카톡에다가 붙여드릴게요. 요거를 일단 써보지요, 같이. 제가 아깝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짜예요. 키워드는 요걸로 쓰세요, 그러면. 일단, 뭐, 저작권은 제 거니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쓰시라고.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 설명 드릴게요. 자, 드림 AI라고 하는 그 AI예요. 얘는 텍스트 투 이미지 AI예요. 생성 AI. 그림을 생성하는 AI고요. 화면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크리에이트 아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쓰실 수도 있고요. 이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못 쓰세요. 이건 뭐 얘는 사진 올려놓고 올려놓은 사진을 변형하는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앞서 했던 수업 있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무료 버전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좋아요. 근데 다른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쓰셨던 모든 것은 다 대부분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갑자기 안 돼. 미드조니도 있어요. 미드조니도. DID 같은 경우는 5분밖에 안 돼요, 시간상으로. 저도 수업하려고 7,000원 냈어요, 7,000원. 라이트는 7,000원이에요, 10분. 10분이면 꽤 많이 만들어요. 7,000원 내고 어떻게 수업했어요, 다 돼가지고. 어쨌든 얘는 무료라는 거.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수업하는데 잘 안 나오고. 근데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횟수 제한이 없어서 네,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좀 많이 해야 돼요. 리프레시 많이 해갖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해요. 예, 여러 번 해야 돼서. 여기 지금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입력창. 요게 프롬프트 집어넣는 부분이에요. 요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는 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텍스트로 넣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텍스트로.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림 스타일이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쪽으로 할래? 어떤 AI는 화가 이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르네 뭐 이런 식으로. 고호, 고흐, 르네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그런 그 화가의 화풍으로도 그려져요. 얘는 지금 선택한 것좀 쓰시면 되고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 것은 못 쓰는 거예요. 돈 내야 돼요. 안타깝지만 예.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을 생성하기 시작을 하고요. 유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면을 줘요.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림을 제한을 주는데 잠겨 있잖아요. 무료는 요 그림 생성이라고 한 면밖에 못 써요. 그림을 하나밖에 안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요건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이니까 자, 얘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프롬프트 잘 쓰는 법, 드림 AI. 챗 GPT에게 키워드 요청 시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 없도록 요청해요. 패밀리, 뭐 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적어주시던가 그 중에 일부만 적으셔서 그림 표현하게끔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계속 나오면은 그림이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범수, 토토 등 이름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람을 인식하고 갑자기 동물 그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막 나와도 파티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이게 사람을 그려줘요. 동물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원래 이름인 경우에는 바꿔서 입력을 하세요. 토토는 뭐 토끼, 범수는 곰, 이런 식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가족, 패밀리 이런 단어는 예, 쓰시면 안 되고요.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예, 챗 GPT가 묘사한 장면을 영문,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영문 문장으로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럴 때 또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제가 드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올드십 뭐 이렇게 나온 거 페이지 1번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소리가 막 나네요. 어딨죠? 제 거는. 아, 제가 드림 AI는 안 나갔나? 여기다 키워드를 한번 넣으면 크리에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쵸? 입력하시고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막 물결이 뭔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늙은 양,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우, 양 많다. 그쵸? 네. 요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더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당연히 어두운 건가 보네요. 이게 뭔가 좀. 일단은 뭐 그림이 이뻐서 첫 장면이고 해서 저는 이걸 그냥 쓸게요. 이걸 쓰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는 여기 있죠. 밑에. 여기. 요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는 이름을 바꿀게요. 그림 이름을 1번으로 그냥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이름 바꾸기 해서 1.jpg로 바꿔놓을게요. 컴마가 됐네요. 이름 바꾸기.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컨트롤 Z 나왔죠. 이런 거. 1.jpg 이렇게 바꿔놓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간상 세 장만 할게요. 세 장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곰하고 애 나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하고 크리에이트 멧돼지였나 보죠? 다시 마음에 안 들어요. 토끼하고 멧돼지하고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다운받아 쓸게요. 여러분도 적당한 게 나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서 하는 거니까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냥 예,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일단 쓰시죠. 자, 2번 할게요. 2.jpg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고 제가 좀 기다릴게요. 좀 많이 해봐서 PC로 할게요. 좀 다른 걸로. 강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볼게요. 소리가 막 나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장면이 바뀌어서 괜찮네요. 크게 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저는. 3.jpg로 바꿔서 세 장만 할게요. 여러분도 세 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jpg.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제가. 세 장을 할 때까지. 이게 훨씬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어책 한다고 했어요. 이게 더 쉬워서.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크립트도 드릴게요. 저기 지금 그러니까 키워드를 드린 거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한글로 된 스크립트도 드릴게요. 제 거 원래 이 그림 그릴 때 썼던 거. 여기 있죠. 페이지 뭐 이렇게 배경 있고. 그래서 스크립트를 드렸어요. 요거는 그림을 파워포인트에다 붙이고 나중에 글자 넣을 때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걸로 그냥 쓰세요, 일단. 자, 세 장 다 준비가 되셨나요? 다 되신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손 좀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되신 분들은? 두 분, 네, 세 분. 채팅창도 한번 되신 분 물어봐 주실래요? 한번? 네, 채팅창에다가 되신 분. 한개 다 하셨어요? 두 개? 한 개 더 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한 장만 좀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마음에 꽉 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포토샵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편집 도구들 있잖아요. 그림 편집 도구, 포토샵 같은 거 쓰실 줄 아는 분들은 요거 갖다가 조금 편집해서 쓰시면 조금 퀄리티가 더 좋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우리 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똑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하기도 해요. 그 프롬프트 쓰면서 위에 것과 비슷하게 남자를 만들어줘. 위에 스크립트와 비슷하게 여자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카톡에다 올려드린 것처럼 비슷한 스타일로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료 스크립트 추가하지 마시고 똑같은 형식으로 위 캐릭터, 그러니까 위에 준 키워드와 비슷하게 뭘로 만들어줘, 뭘로 만들어줘. 이러면은 옷이나 이런 톤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같은 대화 창에서. 근데 얘는 그게 조금 안 돼요. 미드존이 훨씬 좋아요. 좋긴.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 자, 이제 여기 하시면서 보세요.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서, 우리가 사실 인쇄 책을 막 이렇게 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출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책을 어떤 사이즈로 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로 하려고 해. 작업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알려줘요. 이렇게 막 쭉 알려줘요. 뭐 어떻게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라고 나오는데, 이 사이즈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책 쓰기 책을 만드는 과정을 뭐 이런 책을 몇 권 사서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종이책 만드는 게 종이 질이나 뭐 종류에 따라 뭐 두께 같은 건 달라서 표지를 만드는 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규격은 비슷해요. 그래서
즉 국판, 신국판, 뭐 46 배판, 국배판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서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사 규격에 보통 맞추도록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 출판이나 자가 출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이즈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이따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일단 요거 그 A4 용지 있잖아요. 국배판 사이즈 비슷하게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작업을 뭘 해야 되냐면 음, 네, 요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지금 깔려 있으신가요? 다? 자, 파워포인트 깔려 있으시면 파워포인트 여시고요. 자, 새 슬라이더 여셔가지고 디자인에 쭉 뒤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로. 그럼 사이즈를 어떻게 맞추시냐면 14.5 그리고 21. 이게 보통 미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슬라이더 우리 파워포인트는 센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로 되어 있는 걸 센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4.5 이게 145예요. 이게 원래는 그리고 이제 210 정도 돼요. A4가 그렇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이즈는 아까 그 국판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드림 AI가 그냥 자동으로 저장을 하면 나오는 그림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센치로 바꾸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요걸로 그냥 맞춘 거예요. 사용하기 편하게. 요걸 이렇게 입력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14.5 그리고 21. 되셨으면 저도 할게요. 이제 저도 파워포인트를 열고요. 자, 새로 만들기 여시고 자, 여기서 디자인 누르고 끝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네, 여기 14.5라고 그랬죠 제가 14.5 그리고 여기는 2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새로 확인 버튼 눌러요. 맞춤 확인할게요. 맞춤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아까 탐색기 열어놓은 거 있으시면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첫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페이지가 1번이 요거였죠. 요거.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이렇게 거의 맞아요. 자, 요거 조금 안 맞는 거는 그러니까 늘리세요. 그냥. 나중에 종이 사이즈 딱 맞춰갖고 하시고 높이가 맞으니까 이렇게 맞추세요. 자, 첫 번째 거 만들었고요. 자, 그냥 여기서 새 슬라이드 추가할게요. 자, 두 번째 것도 만들겠습니다. 다시 탐색기 오고 2번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2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넓이는 이렇게 한번 당겨서 맞춰보세요. 보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돼지가 좀 길어졌네. 많이 나오겠죠? 보기가 늘렸으니까. 다시 또 하나 새 슬라이드 이렇게 늘려서 이런 방법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똑같이 3번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저장을 할게요. 제가 다른 인물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PC 바탕화면에 될 때 저장을 할게요. 동화라고 쓸게요. 동화책 저장. 저장할 수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바탕화면 저장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되셨나요? 이쁘다. 그림 너무 이쁜데요? 뭐, 폴리치가 엄청나네. 저는 그거를 보이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그림들이? 내 거 창피한데? 돼지도 기르고 나는? 창피해요. 자,
거의 다 되셨나요? 자, 온라인 좀 물어봐 주세요. 하셨나? 네? 아, 하고 계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죄송해요.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분. 아, 잘 따라하고 있다고 말씀해. 테크라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아, 여기 되셨으면 이제 글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다가 제가 드린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저 1번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1번이 뭐였어요? 여기 있다. 아, 늙은 년? 여기는, 이게 1번이죠. 시작 장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는. 슬라이드 쇼가. 어?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고, 지금 혹시, 365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 디자인 누르시면 디자인 나오죠, 여기. 365 같은 경우는. 요즘 최신 버전들은 이쪽에.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상단에. 근데 여기 디자인 매니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 이용하시면 정말 이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좀 안 나오는데, 이쪽에 디자인 매니저 나오는 분들은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제안해 준 것들. 자, 저는 여기서, 일단은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여러분, 그 배경에 따라서 글자를 좀 이쁘게 바꿔보세요. 예. 늙은 양은 지울게요. 얘는 지금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글자를 써서 예, 좀 괜찮은 폰트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뭐 폰트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이쁜 거 있으면은 갖고 계신 폰트 중에 좀 이쁜 폰트 눈에 잘 보이는 폰트들이 있으시면 사용하시고요. 뭐 이것도 정렬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잘 보이게 글자가 너무 떨어 붙어 있어서 제가 장편 같은 것도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자간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나요? 이렇게 개선났나요? 이렇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게.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림이나 색깔에 맞춰가지고 하세요. 이쁜 그림 뭐 이런 글자 말고 뭐 이렇게 이태리체 기울어진 글자를 쓰셔도 되고 뭐 모양이 더 이쁜 글자가 있으시면 그런 글자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 장을 다 채워보세요. 자, 다음 것도 제가 갖고 와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돼지, 아, 여기 있다. 멧돼지 등장. 토끼하고 멧돼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5로 바꾸고, 롯데마트 채웠나요, 저는? 네, 가운데로 바꾸고.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것도, 요 멧돼지. 요것도 보겠습니다. 이거 물고기였던가요? 아까 제가? 물고기 맞나? 물고기였던가. 요건 것 같아요. 요걸로 넣을게요. 자, 저렇게 하고, 해서 보고, 조금 더
색깔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이거는. 그쵸. 일단 색깔 좀 바꿀게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애매하네요, 색깔이. 이걸로 할게. 흰색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좀 진하게 할까, 이거? 알겠어, 낫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일단은 영상으로 만들게요. 파워포인트 영상으로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녹음 녹화 이라고 있어요. 녹음 녹화, 녹음 녹화, 네, 녹음 녹화, 그리고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비디오 만들기가 있어요. 이렇게 비디오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어디 저장할래라고 물어보죠. 좀 바탕화면을 할게요. 그냥 동화책.mp4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 파일 하나 만들어졌어요. 영상 파일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이건 PPT고, 그리고 아이고 어디로 갔을까? 휴지통 옆에? 저보다 더 잘 보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눌러보면 음, 밋밋하죠, 근데.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간단하니까. 다음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저기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클립 챔프라고 한번 써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지금 이건. 클립 챔프, 클립 챔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구를 많이 알면 무료 도구 특히. 근데 얘네는 이제 어차피 다 유도를 하는 그런 거. 무료를 그냥 주겠어요? 쓰라고 주는 거. 돈 내고 쓰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클립 챔프 들어가셨으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요렇게. 무료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무료로 해보세요. 화면 들어가면. 여기도 있죠. 무료로 해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계정을 만드는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글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편하신 계정으로 해서 계정을 만드세요. 그럼 금방 만들어져요. 하셨으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화면 나올 때까지가 잠깐 기다릴게요. 화면 까만 건 아니에요. 까만 건 옆에 화면이에요. 하얀 화면은 아니고 하얀 화면만 나올 겁니다. 있어요? 워포인트 네? 네? 워포인트 네. 한번 잠깐만요. 어떻게? 파워포인트에서 영상을 맞춰서 디자인 들어가지고 디자인 저기 이제 잠깐만요. 녹화라는 없네요. 이게 없어졌는데? 없네. 이게 없어졌네. 버전이 없어. 녹화 버튼이 없네.
그러면 그림을 일단 저쪽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슬라이더를 그냥 여기서도 가능하니까 얘를 슬라이더 이미지도 저장 이미지 떠는 거 있죠. 걔를 이미지도 저장이 안 되나 지금? 공개가 안 되는데 파워포인트 잡으려고 다른 이미지를 APG로 하면 한 장씩 떨어지거든요. APG. APG 혹시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글자 입력된 상태로 낱장으로 떨어져요. 낱장으로 만드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게. 자, 여기까지 나오셨죠? 그쵸?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동영상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첫 동영상 만들기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죠? 그쵸? 자, 여러분 만드신 동영상을 여기 드래그 앤 드롭 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끌어놓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셨죠? 여기에다가 쓰리통 옆에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다. 자, 저기 요 MP4를 일로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이렇게 미디어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세요. 자, 그러면 미디어 갖고 왔죠? 여기 여러분 동영상처럼 똑같이 프리미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실 때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가 작업 화면이거든요.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얘는 그냥 대기열이에요. 그냥 대기열이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음원 파일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편집기 넣어도 되는데 온라인 공짜로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음악 사운드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에요. 일부러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하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도 거기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들이 있잖아요. 저작권 없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튜브를 썼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그냥 한 번 더 이런 것도 배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음악 및 사운드 효과라고 하는 게 누르시면 그림을 그쪽에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럼 그림이 들어올 거예요. 슬라이드처럼. 자, 여기 보시면 무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보시고, 아, 나 이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긍정적인 걸로 할게요. 제 성격이 좀 못 돼가지고 이런 걸 좀 찾아 쓸게요. 저는. 자, 여기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이거 누릅니다. 자, 눌러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쭉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우, 이게 길어요. 그쵸? 여기까지 갔어. 예, 음악은 끝났는데, 아니, 저기 화면은 영상은 끝나는데 음악이 너무 길어서 이 타임라인을 잡아 당겨가지고 영상 길이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거 끄고 가서. 너무 기네요. 음악이.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슬라이더를 짧게 했더니 그러네요. 그렇죠? 쭉쭉 끌고 갈게요. 그냥. 한도 끝도 없네요. 잘라버릴 걸 그랬네, 그냥. 근데 타임라인 줄이는 걸 좀 알려드려야 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 끝에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옆에 보시면은 여느 그 동영상 편집기처럼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요건 말씀 안 드릴 텐데 써보신 분들은 그냥 아주 쉬운 동영상 편집기, 우리 스마트폰으로 쓰는 동영상 편집기도 많잖아요.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일단. 자, 그리고 들어간 상태에서 눌러보시면 미리 보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얘를 끝까지 갖다 놓으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 자,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지워야 되는데 이게 파일이 크면 클수록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보면 초안인 경우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간 정도 할게요. 품질을 네, 이렇게 하고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능들도 많아요. 얘도 아까 저기 유튜브 저 말씀하신 거 그랬는데 얘도 참 많은 게 링크 복사하게 되면은 메일로 그 링크가 가요. 직접 가고요. 공유 폴더 옵션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SNS 있잖아요. 그쪽으로 영상을 보내줘요. 공유가 가능해요. 예, 지금 이코딩 중이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요 버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다운받지 말고 우리 그냥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넣을게요.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보시라고 링크만 복사해서 카톡으로 넣겠습니다. 얘도 무료 치고는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화면 보시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링크를 복사하거나 SNS에 공유시키는 버튼들이 나타나요. 이걸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링크 복사를 해서 톡에다 집어넣을게요. 일단 자, 복사를 하고 여러분이 여기가 아까 그 쓰셨던 것처럼 그 저장이 돼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다른 데 갖다 놓지 않고 링크만 저기 제공을 해도 다 보여줘요. 네, 여기 이 형태로도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서 네, 보시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눌러보면 영상이 나오겠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모습을 보여지나 우리 결과를 한번 봐야 되니까 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배부르는 짧지만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잠깐만 마무리만 좀 더 지을게요. 우리 끝날 거,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준비한 거 마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는 시간을 뺏은 거에 대한 사과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톡에다가 다른 자료 좀 드릴게요. 예.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고. 예. 요거는 지금 강의안 드릴 거죠? 네, 강의안 받으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음원 사이트인데 활용하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가 출판 말씀드렸는데 이 POD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쓰여요. 되게 많이 생겼어요. 보통 이제 출판하게 되면은 저도 한 권 냈어요. 메타버스 슬기로 메타버스 라이프라고 해서 한 권 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낼 때 사실 저희는 그 공동 출판 10명이서 60만 원씩 내가지고 했는데 이 기획 출판이 아니고 그렇게 출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책을 사야 돼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또 많이들 하세요. 강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강사를 저자를 섭외해가지고 쓰는 거 자기 돈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근데 보니까 지금 요즘 이제 POD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유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런 게 조사를 막 해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요건 주문형 출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책들을 사실 때는 7일 뭐 이렇게 걸려요. 왜 그러냐면 주문하자마자 인쇄에 들어가요. 그때. 그러니까 저자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출판사. 지금 제가 여기 공유해드린 거 북구북구하고 이퍼플인데 온라인 웬만한 알라딘 그리고 또 예스24 같은 종로 그리고 이퍼플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요. 오프라인은 판매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표지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그리고 검수 같은 것도 요 회사에서 해줘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 번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챗GPT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얘네가 개인정보는 무조건 거부해요, 일단. 근데 이제 탈옥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고, 또 법적 금지됐거나 뭐 불법으로 이런 것들 안 해줘요. 예, 하셔도 안 되고, 정치적 견해나 개인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강의를 위해서 교육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그 AI 그 뭐 인공지능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것들,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활용하려고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은 일반적인 것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막 어때 놀랍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여러 그 부분에 걸쳐서 대학교 뭐 시험 의사 면허 취득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세법 뭐 그리고 뭐 많이들 하세요. 근데 법률에 관계된 것도 내용을 찾아보면 있대요. 있는데 조항이 달라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몇 조 몇 호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찾아보면 어딘가 있긴 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틀려요. 조항 같은 게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도 많고 연도 같은 게 많이 틀려요, 얘는. 그러니까 내용은 맞지만 날짜가 출력이 되는 그 날짜 부분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한 번씩 다 검토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날짜가 들어가는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예,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좀 많이 걸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개시켜 주신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네이버 더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